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42%를 기록해서 2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전주의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1.49%를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상승세와 함께 리츠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한 주였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7월 물가 지표이고요. 대체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시장 전망치보다 이제 하락하는 둔화된 수치가 나왔고요.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이제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한 지표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현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23,000개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바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이처럼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연준이 오늘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오는 19일에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인데요. 앞서 7월 FOMC에서는 3명의 위원들이 동결 결정에 반대하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데요. 당시에 매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리츠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상승하고 4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2리츠 코크랩입니다. 올해 들어서 2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 30% 가까이 하락하고 특히 지난 7월 말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해도 했는데요. 이같이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2리츠 코크랩에서 주주사안을 보냈습니다. 주주사안을 보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11일에 주주사안을 보냈고 이 주주사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최근 이제 리츠 주가 부진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이 1리츠 코크랩이 담고 있는 매장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곳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리파이낸싱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자산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 그리고 또 주가 부양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1리츠 코크랩에 이어서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롯데리츠, SK리츠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반면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삼성 FN 리츠 등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리츠가 이제 최근 이제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이제 2,400억 규모의 담보 부사채 조달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물 1,200억 원과 2년물 1,200억 원 나눠서 조달을 했고 발행 금리는 각각 4.361%와 4.748%고요. 이제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1,600억 규모의 담보부사채를 3.45% 금리에 발행한 바 있고 또 작년에도 이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800억 규모의 담보부사채를 2.89% 금리에 발행한 바 있는데 이 담보부사채가 지난 6일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우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서 차환을 했고 또 지난 14일에 2,400억 규모의 담보부사채를 공모 방식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롯데리츠 공모채를 발행한 것도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고 또 지난 4월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발행된 공모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고요. 그리고 이 롯데리츠 또 배당 관련해서도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제15기죠.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제15기 주당 배당금을 139원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는데 전기 이제 123원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배당금 이전세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롯데리츠는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71원으로 제시한 바 있죠.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 얘기를 좀 해보면 신규 투자 소식입니다. 뭐 앞서 이제 SPI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 우선주에 1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원래 하나금융 강남 사옥은 하나자산 신탁이 상장하려고 했던 리츠의 기초자산이었지만 상장이 무산됐죠. 그러면서 기존 투자자를 이렇게 엑시트 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새로 투자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남 세일안로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고요. 임대율은 거의 100% 가까운 수준이고, 하나자산 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약 75%를 사용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서울스퀘어 매각이 완료되면서 최소한 410억 원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계속 발굴해 왔었죠. 특히 더 에셋과 강남 엔타워 매각으로 강남 오피스 비중이 줄어든 만큼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물색해 왔고, 이번에 하나금융그룹 강남 서울 우선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JR글로벌 리츠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협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고요. 최근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감정평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3일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주에서 3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유를 감안해서 ARS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FN리츠가 A1 타워 당산 매입을 완료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3일에 완료를 했고, 이 A1 타워 당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FN리츠가 처음으로 편입하는 외부 자산이고, 그리고 NH 오른 리츠가 매각하는 자산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 관련해서 또 이렇게 A1 타워 당산 인수를 위해서 900억 규모의 전단체를 약 4.1% 금리에 발행한다는 공시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